지금 보고 있는 폰 밑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잠깐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신발이 여기에 보이는 브랜드 중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신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신발 브랜드는 대부분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이런 오래된 브랜드는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인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묻어있는 사진, 일기, 음악 등을 종종 꺼내보며 추억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이 다할 때까지 소중히 여기죠. 이것은 오래된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선보여온 과거의 많은 제품들을 잊지 않기 위해 보관하고 때로는 다시 꺼내 재생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브랜드가 지금까지 오게 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가치가 있는 과거의 제품들, 우리는 이것을 헤리티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헤리티지를 테마로 만들어진 한국의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개 브랜드가 자신의 과거 제품들을 가져와서 헤리티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헤리티지, 아카이브 이런 표현들이 용인되는 것에는 특정 조건이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오래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있다 해도 최근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리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표현을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유일한 한국의 스니커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스펙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가 프로스펙스는 아닙니다. 아니, 틀렸지만 맞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로스펙스의 헤리티지 브랜드 오리지널 스포츠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저의 중의적인 답변은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리지널 스포츠의 시작. 오리지널 스포츠는 스펙스의 과거의 신발 하나를 복각하면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스펙스? 브랜드 이름까지 줄여서 말하네. 귀찮아서 혹은 줄이는 게 트렌드라서 브랜드 이름을 스펙스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프로스펙스이기 이전 브랜드가 스펙스입니다. 프로스펙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왕자표 고무신으로 빵 떠서 모종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국제상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많은 프로스펙스의 이야기들이 이 국제상사에서부터 서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것은 프로스펙스이기 이전 스펙스의 이야기를 빼먹은 서사입니다. 스펙스는 197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엘빈 스펙터라는 인물이 자신의 성을 본따 만든 미국의 브랜드입니다. 아디다스나 포니처럼 국제상사에게 신발 생산을 위탁하던 신발 브랜드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국제상사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제상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눈에 규모는 작지만 인지도가 좋았던 스펙스가 기준에 부합한 것이죠. 인수한 후에도 미국에서는 그대로 스펙스로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펙스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건 1981년 11월 16일 롯데 쇼핑센터에서 프로스펙스 1호점을 선보이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프로스펙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리지널 스포츠는 이 시작점 이전의 스펙스 이야기를 끄집어낸 브랜드고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출시한 라인 같지만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두 인물이 70년대 스펙스 신발을 복각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마라톤 시리즈, 신발을 좋아한다면 아마 스니커즈를 소개하는 이분의 영상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와디의 신발장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와디님인데요. 브랜드 크리틱을 만들고 프로스펙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이대용님과 함께 미국 스펙스 시절의 신발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스펙스의 신발 중에서도 의미가 있고 요즘 취향에도 맞는 빈티지 러닝화들을 선별하였는데요. 해외에서 직접 실물까지 구해 복원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첫 결과물이 마라톤 220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나온 이 러닝화는 프로스펙스 러닝화 중에서도 특별한 서사가 있는 신발인데요. 미국의 한 마라토너가 이 신발을 신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번 신고 달린 거였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나라 땅에 약 98배에 달하는 미국 땅을 달려서 횡단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데이브 맥길리브레이라는 미국 유명 마라토너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 이유 없이 미국 전역을 달리는 장면의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80일 동안 무려 5,555km를 달린 데이브 맥길리브레이는 영화처럼 이유 없이 이 많은 거리를 뛴 건 아닙니다. 미국 소아암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뛰었죠. 이런 좋은 취지의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후원한 브랜드가 스펙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스펙스 티에 마라톤 신발을 신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계기로 스펙스라는 브랜드가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면서 마라톤 220을 몸소 체험한 데이브는 신발의 개선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는데요. 그 피드백을 그대로 수용하여 새로이 신발을 만들었고, 그 신발이 러닝화를 평가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별 5개를 받게 됩니다. 일개 잡지에서 한 평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같이 유튜브나 인스타가 없던 시절, 이 잡지는 유일무이한 러닝화 리뷰어였습니다. 공신력을 인정받고 전세계 러너들이 보는 잡지니 유튜브로 치면 1000만 유튜버쯤 되겠네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잡지에서 모든 브랜드의 러닝화에 점수를 매기는데 별 5개는 유명 브랜드의 러닝화도 받기 힘든 평점이었죠. 이렇듯 스펙스에게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마라톤 러닝화는 국제상사가 인수하기 전인 70년대에 나온 제품입니다. 한국 프로스펙스에서 아카이브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모델이죠. 그래서 복각을 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뒤져 실물 빈티지를 구했습니다. 롤러가 붙어있는 이 신발과 함께 예전 슈박스의 디테일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복원해서 출시합니다. 박스에 보이는 과거 스펙스 로고 그대로 오리지널 스포츠의 로고로 사용했는데요. 익숙한 F 로고이기 전 이 항 모양 로고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펙스의 창시자인 스펙터가 브랜드 업무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공항에 도착해서 주위를 관찰하던 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70년대 대한항공 비행기에 새겨진 이 로고였죠. 그는 날렵하고 스포티한 로고가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 로고를 잊지 않고 돌아와서 비상하는 학을 의미하는 심볼로 스펙스의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로고는 바뀌었지만 예전 대한항공 로고와는 정말 비슷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잊혀졌던 로고와 신발을 발굴하여 지금의 오리지널 스포츠라는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마라톤 220 말고도 다른 모델들도 70년대 스펙스의 신발을 복각하여 출시한 모델인데요.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볼까요? 슬래머. 80년대 프로스펙스 하면 농구화를 빼놓을 수 없죠. 농구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슈퍼볼과 헬리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농구화들의 가장 시초가 70년대 후반에 나온 이 운동화입니다. 스펙스의 첫 농구화인 슬래머인데요. 70년대는 컨버스 농구화의 아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농구화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중 가죽 어퍼와 메시 나일론 설포의 농구화, 나이키 블레이저가 1972년에 등장했죠. 슬래머는 이 블레이저와 닮았으나 소재나 디테일은 컨버스 농구화에 가깝습니다. 캔버스 천으로 된 어퍼와 밑창을 마감하는 방식이 컨버스 신발과 닮았습니다. 고무 토캡과 밑창에 옆을 두르는 폭싱 테이프, 그리고 고무 밑창까지 말이죠. 덩커. 외형까지 캔버스 단화의 느낌이 나는 덩커도 미국 스펙스의 빈티지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음각으로 파서 모델명을 새긴 것, 얇은 선이 들어간 유선형 토캡 디자인, 그리고 어퍼의 모든 모서리를 바이어스로 감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복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110. 최근에 나온 복각 모델도 있습니다. 70년대 나온 또 다른 마라톤 시리즈의 러닝화인데요. 브랜드끼리 카피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70년대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금 꽤나 자주 보이는 아디다스의 삼바, 퓨마의 스피드캣, 그리고 동시대에 나온 나이키 와플 러닝화까지 형태가 비슷합니다. 소가죽으로 된 어퍼, 색감, 신발의 형태, 옛날 F로고 실루엣, 아웃솔의 패턴까지 외형은 최대한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스펙스로 변경되기 이전 70년대 스펙스 로고만 프로스펙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미드솔과 인솔, 그리고 고무는 빈티지 제품과는 다른 물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망치야 뭐야? 보여지진 않으나 느껴질 수 있는 착화감에 신경을 쓴 것이죠. 빈티지 모델의 브라운 컬러뿐만 아니라 레드, 블루, 그리고 한정판 핑크와 민트까지 다양한 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매장.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스포츠의 매장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 재출시한 모델들을 아무렇게나 전시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겁니다. 오리지널 스포츠는 첫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매장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식으로 브랜드가 되기 이전인 팝업 스토어부터 말이죠. 단기간에만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임에도 스포츠 장비들을 팔던 70년대 미국 애슬레틱 클럽의 인테리어를 세세하게 재현했습니다. 각 스포츠팀을 상징하는 페넌트라 불리는 삼각깃발, 트로피, 오래된 글러브와 테니스 라켓, 그리고 옛날 미국 상점에서만 볼 수 있는 철골 렉까지 70년대 헤리티지라는 정체성에 맞게 이색적인 분위기가 풍기죠. 팝업 스토어인지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춰서 들러볼 정도로 이색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팝업 이후엔 부산 센텀시티에 정식으로 1호점을 오픈하였고 2호점 한남동 매장은 오픈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한남동 이태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을 때 잠깐 들려보신다면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기자기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오리지널 스포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펙스의 과거인데 왜 굳이 새로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프로스펙스는 경쟁력이 떨어져서일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 프로스펙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프로스펙스는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운동선수들이 신는 퍼포먼스화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같은 인기 종목은 물론이고 역도와 사격 같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화까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야의 한국 선수들을 후원하며 선수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50년 전 마라톤 러닝화처럼 말이죠. 오리지널 스포츠는 프로스펙스에서의 이 퍼포먼스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캐주얼에 주목한 브랜드입니다. 이 캐주얼의 테마가 헤리티지인 거고요. 아식스에 오니츠카 타이거가 있고 컨버스 재팬에는 타임라인이 있듯이 우리나라 스니커즈 브랜드 중 헤리티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우직한 라인으로 사고 쉽게 만드는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